자, 이제 오늘은 이제 교과서 14페이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이제 여기서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그냥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 좋은 말 찾으면 돼요. 좋은 말.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다 좋은 내용만 나와 있겠지. 설마 안 좋은 내용, 막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좋은 내용만 찾으면 되는데, 자, 그래도 선생님하고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정리하면서 봅시다. 자, 역사를 배우는 목적, 이제 첫 번째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14페이지 읽어보면, 자, 역사에는 첫 번째 줄 과거부터 오늘까지 여러 환경과 시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다. 자, 이러한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떠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역사 속 인물의 업적을 개성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 즉,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이제 사례 같은 거를 봐가지고 역사 속 인물의 업적, 사례 이러한 것 등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함으로써 자, 이것을 이제 본받거나 반성해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습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역사적 사고력 향상인데, 자, 그러면은 읽어봅시다. 이제 다섯 번째 줄이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자료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면서 어떠한 역사 자료, 뭐 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사료. 자, 이러한 역사 자료인 사료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면서 역사 사건의 인과관계,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어떠한 이제 유물, 뭐 이제 도자기라든가, 뭐 이제 옛날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라든가,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남긴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사료라고 한다고 했죠. 역사사 재료료.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 자료인 사료를 이러한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기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역사가들이 추리를 하는 거죠. 추리를 하고 상상을 함으로써 그 시대의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밝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역사 자료를 과학적으로 검증만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사고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역사 자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고하고 상상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어쨌든 좋은 말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이 교훈의 습득. 자, 이 교훈의 습득,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 향상. 이 두 가지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줄, 나와 우리 이해와 존중.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9번째 줄일 건데, 자,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뭐 오랜 기간, 뭐 중국, 일본 그런 나라들이 있겠죠. 최근에는 뭐 미국과도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이 된 이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국권을 되찾은 이후, 해방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미국과 좀 친밀하게 지냈죠. 자, 그러므로 이제 세계의 역사를 배우면 우리의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세계 속 우리의 위상을 파악하여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를 배움으로써 어떠한 세계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이제 진로 모색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까지 배움으로써 우리의 정체성, 위상 이런 것 등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단순히 우리 역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서 그 전 세계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뭐 사례가 있을 거 아니야, 사례. 자, 그래서 그러한 뭐 역사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고 그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로를 모색할 것인가.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0번째 줄, 특히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세계사 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 세계사 학습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인류가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형광펜으로 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을 습득할 수 있다. 우리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방 것도 소중하다는 어떠한 상대방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존중하는 자세. 자, 그래서 상대방의 다양한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습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다 좋은 말이에요. 자, 교훈 습득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를 현명하게 모색할 수 있고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습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교훈을 습득할 수 있고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습득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15페이지인데 자, 여기도 한번 보죠. 다음 과거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여기 이분 미국 철학자 산티아나 이분은 이제 교훈 습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교훈 습득. 자,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우리 박은식 선생님 독립운동가. 자, 정신이 보존되어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다. 우리가 일본에 비록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우리의 몸, 우리의 겉모습, 우리 나라의 몸은 저 일본한테 빼앗겼으나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는 이러한 정신, 우리가 일본한테 물들지 않고 우리 고유의 정신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나라는 언젠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죠. 정체성. 자, 그 다음 이제 내루.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면 어느 나라의 역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문화적 상대주의, 다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상대주의 같은 거.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이것도 어떠한 그 교훈 습득, 진로 모색 같은 거,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이 말한 것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찝어내라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봅시다. 위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학습의 목적. 여러분들이 한 가지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서 배웠죠? 역사학습의 목적.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여기 이분들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우리가 아까 배운 내용 다 말한 거예요.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다.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역사학습의 목적.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 이거.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거 써도 되고, 우리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습득할 수 있다. 여기다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교훈 습득. 그 다음에, 이제, 진로 모색,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습득.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 향상. 아무거나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스스로 확인해요.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칸에, 틀리면 X칸에 번호를 써보자. 자, 그러면 1번은 뭘까요? 역사 소설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거라고 했죠?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역사가들이 왕이 밥을 먹었다, 왕이 화장실을 갔다, 그런 거는 빼고 쓰잖아요. 어떤 역사가들은 왕이 밥 먹고 화장실 간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해서 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역사가는 왕이 화장실을 가서 변을 본 거, 그 다음에 왕이 어떠한 식사를 했는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가, 그런 거를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이 화장실에 간 거, 왕이 밥을 먹은 거, 그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역사가의 서술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X겠죠. X. 자, 2번 세계사 학습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세계사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기를 수 있죠. 또 사료란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물로 유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료라는 것은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로서 옛날 사람들이 남긴 모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X예요. X. 자, 그 다음 5번 고려 사람들은 몽골에 저항하여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주었다. 라는 서술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적, 기록으로서의 역사, 주관적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은 객관적인 것 같아요? 주관적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려사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가 몽골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몽골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닌데, 우리가 뭐 이겼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긴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몽고한테 어쨌든 나중에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자, 나중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 자주성을 보여주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주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거 내용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내용을 좀 합시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세계의 선사문화와 고대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16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열어보아요. 불의 사용과 인류 생활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인류는 두 발을 사용하여 걸었고, 인류의 특징이죠. 두 발을 사용하여 걸었고, 직립보행을 말하는 겁니다. 직립보행.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두 발로 걸었네. 자, 사냥한 물고기나 짐승을 날것으로 먹었답니다. 왜 날것으로 먹었을까요? 초반에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었죠. 초반 이제 날것으로 먹었던 이유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류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불을 사용하고 동굴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지요. 자, 이제 이후에는 이제 불을 사용했다고 나오네요. 불을 사용했다. 이때부터는 음식을 이제 익혀 먹을 수 있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동굴 벽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이야기해보자. 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만들었고, 도구를 사용하여 사냥을 하고 식물을 채집하였고, 날카로운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자, 근데 인류가 이제 번개가 쳤는데 이 번개에 뭔가 붙었어요. 근데 이거를 손을 대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가까이 이게 좀 약간 거리를 두면은 따뜻한데 이거를 그냥 가까이 손을 대면 될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러한 불을 이제 그 당시는 뭐 보일러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잠을 잘 때 이제 주변에 불을 피워놓고 약간 거리를 두고 이제 불 근처에서 잠을 자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잘 수 있겠죠. 중간에 얼어 죽는 일도 없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불을 보관하며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불을 직접 만들게 되었다. 뭐 이렇게 뭐 우리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은 뭐 베어 그리스 그런 거 보면은 나무 이렇게 막 조그마한 나무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마찰을 일으켜서 막 불을 일으키는 것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아까 이제 맨 처음 나왔던 거, 물고기나 짐승을 날것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사냥한 물고기나 짐승을 익혀 먹었다. 그래서 어떠한 사냥한 거를 익혀 먹었다. 음식을 익혀 먹었다. 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사냥한 물고기나 짐승을 익혀 먹었다. 뭐 여기다 쓰면 됩니다. 사냥한 물고기나 짐승을 익혀 먹었다. 익혀 먹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이제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전보다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전보다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동굴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동굴에서 이전보다 따뜻한 생활이 가능해지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음식을 익혀 먹고 이전보다 따뜻하게 생활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죠. 자, 우리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죠. 맨날 음식 날것으로 먹으면은 몸에 기생충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생충 때문에 우리 몸이 병들어 죽고, 그리고 불이 없었을 때는 동굴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얼어 죽는 경우도 없고, 음식을 또 익혀 먹으니까
기생충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수명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은 17페이지까지만 할 건데, 여기 좀만 더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류의 출현과 진화.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기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봅시다. 일단 읽어보면서 봅시다. 자,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탄생하였다. 이건 넘어가면 돼요.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자,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지구에 생명이 출현하였고, 인류의 기원은 약 600만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그냥 과학 시간에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자, 이후 이제 기후가 크게 변화하여 지구는 여러 차례 빙하와 간빙기를 겪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약 390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인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아프리카 지역에 나타났다. 자,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자,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다. 뭐 아파렌시스까지 외울 필요 없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자, 일단은 이것만 이렇게 좀 중요하게 표시해놓고 이제 계속 봅시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류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인류의 특징. 자, 인류는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서서 걸었다. 직립보행이다. 두 발로 서서 걸었다. 직립보행. 이제 직립보행. 이제 그전에는 네 발로 기어 다녔는데, 이제 두 발로 서서 다니니까, 이 손 가지고는 뭐 하겠어요? 원래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기어 다녔는데, 이제는 두 발로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 다니니까 이 두 손으로는 뭐를 하겠어요? 당연히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는 인류가 진화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녔는데 이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발로만 걸어 다니는 직립보행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 이 두 손은 이전에 그 기어 다닐 때 썼는데 이제는 이제 도구를 만들어 쓰는데 사용하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인류가 진화를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진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류의 어떤 두뇌 용량이 커지고 이 머리의 뇌의 용량이 커지니까 당연히 지능도 발달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불과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죽은 자를 매장하는 등 사후세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여기 아래 인류의 진화 과정과 이동 경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류가 진화를 했다.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불도 쓰고, 이제 말도 할 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언어를 썼다. 말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시체를 바닥에 버려두고 갔는데, 이 죽은 내 동료를 바닥에 버려두지 않고, 이제 땅에 묻는 이 매장의 풍습까지 생기게 되었다. 자, 이렇게 진화하면서 약 20만 년 전에 오늘의 인류의 직접적 조상인 현생인류가 등장하였다. 현생인류는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여 각지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방의 원숭이. 아프리카 남쪽에 있었던, 여기서 남방이라는 거는 아프리카 남쪽을 뜻하는 거고요. 이 남방의 원숭이라는 거는 남쪽의 원숭이를 뜻하는 건데, 왜 최초의 인류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남방의 원숭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은 최초의 인류가 맞기는 한데 뭔가 불완전해요. 자, 여기 보면 두 발로 걷고,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이 두 손으로 간단한 도구 정도는 쓸 수 있었다. 근데, 보시면은 허리가 상당히 꼬부러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허리가 상당히 꼬부러져 있잖아요. 허리가. 자,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가끔씩은, 이게 허리가 상당히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발로만 좀 계속 걸어 다니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발로 걷다가 이 두 손을 이용해서 기어 다니기도 하고, 이 두 발과 두 손을 이용해서 기어 다니기도 하고, 다시 또, 허리를 약간 세워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직 허리가 굽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한 직립보행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인류의 특징은 완전한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남방의 원숭이는 사실 완전한 직립보행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남방의 원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즉 원숭이도 아니고 인류도 아니고 뭔가 원숭이와 인류의 중간 단계. 자,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방의 원숭이. 어느 정도는 두 발로 좀 걸었다. 하지만 두 발로 걷다가 허리가 굽기 때문에 두 발로 걷다가 힘들어서 다시 두 손을 이용해서 기어다니기도 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이 에렉투스는 무슨 말이냐? 호모는 이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고 호모는 사람이에요. 사람. 호모 에렉투스. 이 호모는 사람이고 이 호모는 사람이고 이 에렉투스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직립보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직립보행. 자, 그래서 직립보행. 자, 그러면은 직립보행이 가능한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이 가능한 인간. 즉 완전한 직립보행이 가능해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허리가 약간 꼬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할 때도 있었고 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어다니기도 했고. 자, 근데 이 호모 에렉투스는 허리가 이제 완전히 빳빳이 서면서 이제 허리가 완전히 뻣뻣이 세워지면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완전한 직립보행이 가능해지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직립보행이 완벽하게 가능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두 손을 이용해서 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손을 이용해서 기어다닐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두 손을 이용해서 도구 사용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불을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불을 직접 들고 다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직립보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자, 직립보행이 완벽히 가능해지니까 이 두 손을 가지고 더 이상 기어다닐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손을 이용해서 이제는 도구 사용이 상당히 자유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불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불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이전보다는 뇌의 용량이 조금 더 커지면서 간단한 언어 사용이 가능해졌다. 자, 그 다음 이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전보다는 뇌의 용량이 커졌죠. 900에서 1300. 자, 그래서 뇌의 용량이 조금 더 커지니까 이제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까지 가지게 됐어요. 자, 이전에는 이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아프리카의 어떠한 지역명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명. 자, 그래서 어떠한 아프리카 특정 네안데르탈렌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발견돼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부르고, 자, 이 네안데르탈렌시스부터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갖게 되었다. 매장. 그래서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네안데르탈렌이라는 특정 지역에 살았던 인류를 말하는데, 이 네안데르탈렌 나오면 반드시 이 매장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매장. 자,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시체를 매장한 게 왜 중요하냐? 이전에는 자기 동료들의 시체를 바닥에 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죽었네? 그리고 그냥 끝인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이전보다 두뇌의 용량이 조금 더 커지면서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었죠. 내 가족과 내 동료가 죽었는데 바닥에 내버려두고 가면은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지 않을까? 짐승들이 와서 분명히 시체를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내 가족과 내 동료를 조금 더 시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자, 그래서 시체를 땅에 묻어서 이제 동물들, 뭐 독수리나 어떠한 맹수들이 죽은 내 동료와 내 가족의 시체를 훼손하지 않게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갖게 된 게 네안데르탈렌시스. 자,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는 지혜란 뜻을 갖고 있죠. 지혜.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인데, 자,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거고, 자,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현생 인류, 뇌의 용량이 현재 인류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필기를 어디다 할까? 여기 교과서에다 적어줘도 되는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교과서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적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피테쿠스. 소위 말하는 남방의 원숭이라고 불렀죠.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뭔가 어중간한 현생 인류, 어중간한 최초의 인류.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특징, 직립보행이 좀 어느 정도 가능했다. 직립보행이 가능하였으나 약간은 불완전했다. 자, 직립보행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립보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이 가능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자, 이 불완전이란 말이 안 나와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이 분명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직립보행이 가능했다.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도구를 쓰기도 했다. 왜 간단한 도구를 썼느냐? 직립보행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끔씩은 이 두 손을 이용해서 기어다니기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 호모는 인간, 에렉투스는 직립보행. 자, 그래서 직립보행이 완벽히 가능해진 인간. 이제 직립보행이 완벽히 가능하니까 이제 두 손을 가지고 이제 도구를 조금 더 완벽하게 쓰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을 발견하면서 불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호모 에렉투스, 두 손을 이용해서 완벽한 직립보행, 그리고 완벽한 직립보행이 가능하니까 두 손을 가지고 불을 들고 다녔다. 불과 언어를 사용하였다. 자, 불 이거 잘못 쓰면 큰 불이 나니까 당연히 언어를 좀 써야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외웁시다. 불과 언어를 사용하였다. 뭐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불과 언어 사용. 그냥 이렇게 불과 언어 사용. 자,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네안데르탈렌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을 말한다고 했어요.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 자, 이 네안데르탈렌은 특정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왜 부각이 되고 있느냐? 이 매장의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에렉투스에 비해서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뇌의 용량이 이 에렉투스에 비해서 커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됐죠. 뇌의 용량이 조금 더 커지니까 생각이 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내 가족과 내 동료의 시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동료와 내 가족의 죽은 시체를 맹수들, 독수들이 와서 다 뜯어먹으니까. 자, 그래서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내 동료와 내 가족의 죽은 시체를 어떻게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완벽한 지혜를 가진 인간. 바로 현재의 인류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 현생 인류로서 거기 나와 있지만 동굴벽화를 남겼다.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필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필기한 내용 자 정리하고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 그 구글 클래스에 있는 과제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